대한민국이 하얀 가루로 뒤덮일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는 김건희 일가가 벌인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수첩 한 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FAO 10, 310kg, 김건희 일가. 겉으로 보면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셋이 한 줄로 이어지는 의혹이 있습니다. 방산 수출 계약 뒤에 감춰진 거대한 돈의 흐름, 그리고 하얀 가루 밀수와 권력형 무마 정황까지.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말레이시아 하얀 가루와 방산 커넥션 의혹을 팩트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수첩 한 권. 이 수첩에는 KA50 말레이시아 36대 중 18대 유지보수 계약 310kg 1차 55kg 그리고 강구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가 단순히 낙서 수준이 아닌 실제 방산 계약 중 시기와 인물과 수량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FA50 전투기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유지보수 포함 36대 규모의 협의가 진행된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김충식의 수첩엔 이미 그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내부 자료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의 기록처럼. 수첩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강구영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입니다. 강구영은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 군 방산 라인의 주요 인사들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긴밀한 관계로 꼽히는 인물들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리고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군 출신 네트워크로 묶여있고 정권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빈번히 오갔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즉 이 인맥은 군 출신 방산 네트워크와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라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 커넥션 속에서 김충식이 브로커 혹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리하자면 김건희 여사 가족에서 김충식, 김충식에서 강구영, 강구영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말레이시아 수출로 이어진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방산산업이지만 그 뒤에 숨은 목적은 단순 수출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방산계약에서 흔히 초도계약금, 즉 착수금이 있습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약 30%, 1조 3천억 계약이라면 4천억 원 가까운 돈이 선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돈의 일부가 현지 에이전시를 거쳐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커미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중 일부가 킥백 형태로 한국 내로 역송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310kg입니다. 김충식 수첩에 등장하는 이 숫자를 단순 수출 중량이 아닌 하얀 가루의 무게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백혜령 경정이 폭로한 사건도 300kg 규모의 마약 수사 무마였죠. 이게 이번 의혹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분명 금융 추적이나 외환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담긴 컴퓨터 3,000대가 일괄 폐기되거나 포맷됐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평소 연간 500대 정도만 폐기하던 회사가 한 해에 6배 이상을 한꺼번에 없앤 거죠. 단순히 낡은 장비 교체로 볼 수 있을까요? 내부 문서, 계약서, 이메일, 회계 기록까지 전부 포맷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조직적 은폐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사건이 국가기관 차원의 공조수사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정원, 관세청, 검찰, 어느 한 기관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CCTV 영상이 없다, 녹화도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는 적게는 500대, 많게는 1000대 이상의 CCTV가 있습니다. 없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영상을 없앤 걸까요? 혹은 누가 보지 말자고 한 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뻔뻔한 답변과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선원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죠. 그는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왜 국제 하얀가루 범죄 1순위 사건에 국정원이 빠졌는가? 한동훈 장관이 내세운 하얀가루와의 전쟁 구호와 달리 실제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의혹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갔고 강구영 전 사장은 사표를 낸 뒤에도 연간 3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퇴직 후 월 2,500만 원 자문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권력의 방패막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충식의 수첩에서 말레이시아 FA50 36대 중 18대 310kg,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18대 계약 2023년 2월 등의 메모가 발견됐고 백혜룡 경정의 마약 300kg 규모 수사 무마 증언과 국정원, 관세청 기관들의 침묵과 PC-3000대 폐기 등 내부 증거 인멸 정황이 하나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범죄는 아니지만 정황과 금액, 규모의 일치율, 기관의 침묵 등 이것들이 합쳐질 때 그건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별짓을 다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기록이 남아있고 그 기록이 권력의 심장부와 이어져 있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사업과 권력이 뒤얽힌 정권형 부패 구조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그래서 권력은 그 불편함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을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건희 일가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 그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권력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